네, 안녕하세요. 사이다스쿨 김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답답한 입시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는 사이다 토크 10번째 시간인데요. 영상을 찍는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오늘부터 청주 지역 19개 평준화 고교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비고1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이미 선택하신 고등학교에 원하는 대로 배정이 될지, 그리고 배정된 학교가 정말 대입에 유리한 학교인지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다 토크는 예비고1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느낌 수학의 창시자, 수학의 달인, 일명 보노보노 수달로 불리는 이재호 수학학원의 이재호 원장님과 자칭 전국 1타급 영어 강사이자 주머니 속의 송곳으로 불리는 낭중지추 우리 영어 전문가 송프로와 토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시 청부업자 김프로입니다. 자, 우리 이재호 원장님, 송프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프로님 안 추우세요? 네? 춥지 않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네. 예, 워낙 뭐 어렵게 자라서 추위 별로 안 타잖아요. 항상 뭐 그쵸? 춥게 자라서. 예, 네. 저도 좀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위풍이 심했어요. 우풍. 우풍인가요? 그랬군요. 예, 우풍에 강한 우리 송프로 선생님,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죠. 우리 수달 이재호 원장님의 예비고1 수학학습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이 나갔는데, 우리 집에 계신 사모님, 예,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이재호 수학학원의 원생들,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네. 저 재밌게 잘 보았다고 하고요. 네. 또 많은 영상, 좋은 영상들 좀 부탁드린다고. 네. 그래서 저도 책임감 있게 네. 좋은 학생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좀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랬군요. 우리 이재호 원장님 지난번 영상 나갔을 때, 예, 우리 송프로 쌤의 어떤 그 주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반응이 없네. 없어도 있다고 해줘야지. 농담입니다. 시작부터 디피컬트한데. 예, 시작부터 디피컬트. 사이다스쿨이 시원하게. 예. 밖으로도 가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로도 가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 입시 청부업자인 김프로 선생님은 네. 원래 청소업자셨는데. 그렇죠. 청소업자. 또 청부업자가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청부업자는 뭐 예전부터, 예, 데뷔할 때부터 있었던 건데, 뭐 청부도 됐다가 청소도 했다가 뭐 이것저것 뭐 다 하는 거죠. 뭐. 예. 선생님 좀 가끔 또 밖으로 가야. 그럼요. 예, 정도로만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주변에서 그 사이다스쿨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네. 좀 몇 명이 구독하는 그 지인들이 있는데 네. 수학이 이제 나오니까 네. 색이 맞는다. 네. 그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국어도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뭐 국어 전문가인 제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숲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국어 전문가 선생님이 꼭 나오셔서 예, 정말 그리고 이제 과학도 나오시고 사회도 나오시고 다양한 그런 컨텐츠가 돼야만 우리 사이다스쿨이 시원함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예비고1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나갔는데 일주일이 안 됐는데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고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달 원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뭐 반고뿐만이 아니라 완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뭐 쓰리고까지 가는 거죠, 뭐. 예? 예. 반고, 완고, 쓰리고, 멍박에 피박까지. 예, 쭉쭉 한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옆에다 콜라스쿨. 아니, 우리 이재호 원장님이 반고, 완고, 쓰리고 가시면 상황 봐서 우리 송프로가 어떨 때 빠지고 제가 또 빠지고. 예. 콜라스쿨 가서 또 찍고 하면 되죠. 그렇죠. 콜라스쿨 찍고 탄산수 스쿨 찍고 뭐 그러는 거죠. 뭐, 예, 뭐 막 찍는 거죠. 뭐, 예. 자, 우리 그 지난주에 영상 나간 부분에 대한 댓글 리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유리한 님이 계십니다. 유리한 님. 예, 아주 열렬 구독자 분이신데 유리한 님께서 세 분의 콜라보, 콜라 또 나오네.
아,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콜라? 네, 세 분의 콜라보 화기애애. 아니, 화기애애가 아니고, 화기애애. 화기애애. 그리고 우리 수달 원장님께서 수학을 쉽게,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직업이니까 우리 이재호 원장님의 어떤 화법을 좀 분석을 해보잖아요. 근데 많이 쓰시는 말씀 중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쉽게 말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쉽게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쭉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쉽고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알아듣기 쉽게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유리아님께서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달 선생님 또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가족분이신가요? 모르는 예? 예. 또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아니 뭐 용역회사 시킨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런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치님께서 또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이런 이제 구독자님들이 많으시면 계속 나와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정수님께서 등비구스 문제 내년 수능에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지난번 영상 때 아닌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책임한 거 아니냐.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면 정수님도 네. 수학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 그러네요. 왜냐하면 등비구스 말씀하셨을 때 지난번 우리 송프로는 전혀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 못 알아듣고 아시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 예. 그 다음에 MOONI 문희죠. 문희님께서 고교 입학 전 국영수가 학습 방향 부탁해요. 그리고 반배치고사 유형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지난번에 이제 수학을 위주로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제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잔잔바리로 국어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렬 구독자분들 중에 지훈님이 계십니다. 지훈님은 성실성 정도에 따라 수학은 1에서 5등급까지 간다. 열공해라.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수달 원장님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우리 구독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성원이 댓글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에스더님도 계십니다. 에스더 조님께서는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소서 쓰는 방법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에스더님의 그 댓글에다가 답글로 자소서를 쓰는 그런 어떤 이 노하우를 제가 답글로 달아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기회가 되면 자소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비고일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사이다 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고교 입학 전까지 지금 대략 한 80일 정도 남았잖아요. 지난번 우리 송프로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 90일 그 정도 남았을 때 90일 특급 대작전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주요 과목 특히 수학과 영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 이재호 원장님부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글쎄 지금 80여일 정도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요. 네. 80일 전 남았는데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면 네. 첫째는 공부하는 양을 늘려라. 양을 늘려라. 네. 두 번째는 연습장에 풀이를 반드시 써라. 연습장에 풀이를. 네. 세 번째는 깊이 있는 수학을 해라. 깊이 있는 수학을 해라. 깊이 있게 공부해라. 네, 깊이 있게. 그 3가지 정도가 대략적으로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양을 좀 늘려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네, 쉽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와 다르게 네. 고등학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우는 내용을 네. 1학년부터 1, 2학년 때 다 완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고3 때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학교들이 3년 동안 배울 내용을 2년 동안으로 압축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네. 공부 양도 많고 네. 또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송프로님 계시지만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네.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많은 양을
공부해 놓으면 네. 훨씬 더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해주셨는데 좀 전에 이재호 원장님께서 이제 할 게 많다. 수학도 해야 되지만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고 뭐 한국사도 해야 되고 기술과정도 해야 되고 정보도 해야 되고. 근데 왜 이재호 수학학원을 다니는 원생들은 우리 송프로 학원에 가면 졸죠? 예? 수학만 하시니까 영어 시간에 졸잖아요, 원장님. 그 친구는 네. 그 이과 계열 성향인가 보요. 예, 이과 계열이라서. 모든 학생이 다 저는 건 아니고 네. 또 항상 저는 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네. 가끔씩 이제 수학 그 과제가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이든 뭐 전국적이든 네. 수학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수학이 녹록치 않으니까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네. 수학 학습량을 많이 네. 확보를 하시고 과제도 많이 내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연습장의 풀이, 네. 요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수학을 정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나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수학 시간, 네. 시험 시간에 그 시간 안배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연습장이나 제대로 풀지 않으면 시험장 들어가서는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아, 당황하셨어요. 뭐 이것처럼. 네,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있고 또 서술형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연습장에 푼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틀렸던 문제 오답 정리 오답 정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틀린 유형을 분석해서 네. 다음에는 실수를 안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장에다 풀어야지. 네. 그리고 왜 제가 보니까 이 풀이를 할 때도 날림으로 푸는 애들이 있고 정석대로 또박또박 풀이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답만 맞으면 됐지 뭐 날림으로 풀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글씨 못 쓰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그 근데 대신 이제 정도로 써가지고 정석대로 네, 그 시간 안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 네.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시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또박또박 써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프로님께서 영어 관련해서 8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떤 전략과 대책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네, 뭐 수학 우리 또 이제 그 수달 이재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뭐 영어 사실은 이제 입학 전에 대부분 이제 학기 중에는 많이 바빠서 네. 뭐 교과든 비교과든 할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남은 기간이 사실은 절호의 기회죠. 네. 그냥 시간적으로 충분히 학습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량을 물론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뭐 공통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네. 번째가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해서 네. 영어의 기본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필석이라든가 또는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펀더멘털을 키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이제 기본 그죠, 이렇게 기본기죠. 이렇게 기본기. 해석을 하면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네, 쉽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요. 기본기를 기본기를 키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유형에 대해서 이제 뭐 익숙함이 없는 친구들은 실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죠. 실전.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재고 시험 상황하고 좀 유사하게 네. 시간도 재고 또 OMR 카드도 웬만한 이제 문제집에는 OMR 카드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채점은 물론 뭐 리더기가 하진 않지만 네. 본인이 하겠지만 그래도 OMR 카드를 작성하면서 네. 시간 관리를 하면서 하는 실전 문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을 키우고 그 다음에 실전 네. 감각을 네. 키워라. 예. 왜냐면 예. 이제 3월달에 모의고사도 보고 하니까 네. 대치고사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시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그렇죠. 사실은 자기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요. 이거는 과목뿐만이 아니라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책으로만 배운 애들이 있어요. 이론으로만 배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실전 미팅에 나가잖아요. 한마디도 못해요. 네, 예,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미팅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랬었죠. 실전 연애 강의. 아니 실제로 이제 네. 대학교 학창 시절 때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기술과 관련된 책, 예. 유머 책 같은 거 예. 봐요. 예. 그리고 심지어 연애 편지 쓸 예. 때 대필에다가 예. 이제 글을 좀 제가 저 친구들이랑 좀 잘 쓰는 편이라서 연애 편지 써달라고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네. 항상 보면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강한데 실전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송 프로께서 하신 말씀이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전 감각이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무용지물이다. 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왜 올림픽 말씀하셨잖아요. 눈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연습장에 풀어가면서 해라. 요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셨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냥 머리로만 익혔던 지식은 의미가 없다. 실전 감각 이게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해줬던 것 같은데 우리 송프로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왜 90일 정도 남았을 때 학생들에게 어떤 뭐 조언을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덧붙여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예. 네. 일단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네. 그냥 문제로서 문제를 풀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사실 쌓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어휘잖아요. 어휘, 그렇죠. 예. 영어는 어휘죠. 그렇죠. 예. 어휘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장 구조를 좀 이렇게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해석법을 좀 익혀야 되고. 네. 네 번째가 이제 글의 어떤 논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런 네. 부분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배경지식도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문이 아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처음 접해보는 그런 소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니까 네. 정답이 어떻게 도출되어지는지 이런 과정. 이 지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이 6가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지문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송프로님께 말씀하셨던 영어는 어휘다. 네. 국어도 이제 언어니까 어휘가 중요한데 어휘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단어 책이 정법 단어라는 게 있었어요. 정법 단어가 있었는데 하루에 50개씩을 외워서 영어 선생님이 매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밖에 나가가지고 운동장을 10바퀴 시켜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뭐 죽기 살기로 외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 외웠던 어휘가 지금도 한 제 머릿속에 한 80%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써먹었느냐?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술 먹기 전에는 대화를 못 해요. 음주 영어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대화를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구조는 잘 모르지만 어휘를 알고 있잖아요. 그 어휘 몇 개 던지면 얘네들이 지들이 알아서 다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고등학교 때 또는 이 뇌가 싱싱할 때 외웠던 어휘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예,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어휘, 문장구조, 해석법, 논리전개, 배경지식, 정답 도출.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그런데 네.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근데 뭐 나중에 영어만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어휘를 암기할 때 아이들이 네. 눈으로만 하잖아요. 요거는 요번에 대선에 출마하는 허모 씨 있잖아요. H. 허모 씨가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내 눈을 바라봐. 근데 눈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영어도 눈으로 하지 말고, 눈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애는 눈으로 해도 되잖아요. 산 증인이 있으시잖아. 근데 단어 공부를 진짜 눈으로만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남학생들이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의 한계가 있죠. 왜냐면 철자를 눈으로 보고 뜻을 눈으로만 보고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은 또 써보질 않잖아요. 그렇죠. 철자를 기억을 못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차피 영어도 알파벳으로 돼 있고 국어도 이제 그죠? 뭐 자음과 모음으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알파벳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기호와 기호로 암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낱개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낱개를 기억을 하니까 어휘의 어떤 다양성 이런 부분은 그런 건 모르죠. 없겠네요. 네. 아, 그런 부분. 이제 예. 언어라는 것은 네. 사실 그 모감을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귀로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귀로. 예. 그래서 당연히 단어할 때도 일단 발음을 들어야 봐야 되고. 예. 그 발음을 자기가 발화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스피치를 해야 되는 거죠. 밖으로. 직접 이제 말. 밖으로 이거죠. 밖으로. 예, 밖으로. 예. 직접 그렇구나. 이제 발음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발음과 동시에 또 써봐야 되고. 써봐야 되고. 네, 그리고 오감을 활용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청각 활용했고, 네. 시각 활용했고, 예. 그다음 뭐 입을 활용했잖아요. 그렇죠, 입, 미각이라고 약간 억지 예, 한 다음에, 예. 그다음 쓰면서 촉각을 활용하고. 촉각. 아, 그게 오감이네요. 그럼 사감이 되죠. 예, 사감. 오감은 뭐냐면, 오감은 이런 거죠. 내가 단어를 글 속에서 추론을 했는데. 네. 자연스럽게 듣기가 됐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뜻이 맞는 거예요. 요때 요 냄새가 좋잖아요. 아, 그게 이제 후각이죠. 후각이죠. 예, 왜냐면 오감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인데 그 다섯 가지가 다 들어있네요. 맞아요. 제가 예. 말씀 잘못 들었는데 단어를 추론하면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후각이 예.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맞았을 때 다시 한번 미각이 맛이 느껴지죠.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의 맛. 약간 예. 억지이긴 한데. 아닙니다. 억지는 아니고요. 오감을 다 활용해라. 이 부분이 적절한 부분이 있고, 우리 이재호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느낌, 그 느낌도 오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수학을 느끼는 부분들. 예. 짧게 마지막으로, 네.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그 영어에 자신감 있는 상위권 학생들. 예, 자신감. 영어 상위권. 특히 영어 상위권 학생들의 자신감 네. 대단하죠.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이 워낙에 그 아무래도 대학에 대입에서 비중이 크고요. 그렇죠. 학습량이 사실 많잖아요. 많죠. 예, 그리고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안 올라요. 예. 예. 저도 뭐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이 해봤는데. 스포자시. 그러니까 그래서 스포 했잖아요. 예. 진짜 스폰자예요. 예. 그래서 예. 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간 할애를 좀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 그 보통 우리가 교차 학습을 하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과목을 쉽게? 쉽게 예, 쉽게 해야 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 과목만 계속 공부하면 이제 뇌가 좀 지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 뭐 수학도 공부했다가 국어도 공부했다가 하잖아요. 그러면 과목을 전환할 때 그 중간을 이용해서 지문 하나씩 공부해요. 그러면 지문 속에 단어가 뭐들이 보통 뭐 물론 뭐 실력에 따라서는 단어 수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단어 수가. 근데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적으면 단어장에 있는 단어라도 10개씩도 안 돼 하는 거예요. 10개씩. 과목 중간 중간.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네요. 영어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어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크다 보니까 내가 이미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래서 영어를 내려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려놓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런 일부러 말씀인 거죠. 내려놓는 건 아니고 네. 수학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그렇죠. 수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영어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적인 그 감각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부분은 현상 유지는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 지금이 이제 12월 9일이면 내년 2월 28일, 3월 2일 날 이제 입학식을 하잖아요. 그럼 한 80일 정도 남았는데 문학 작품 중에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문학 작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80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이 80일간의 어떤 시간을 누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에 중학교 때 내신 환산 점수가 뭐 290 후반으로 나와서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방심하면 그 밑에 있는 우리 또 다른 학생들 그 밑에 있는 성적이 떨어졌던 학생들이 언제든지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걸 갖고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네. 80일이 네. 이후에 이 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자기 삶이 틀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그 공부하는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네.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담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저희 때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연합고사를 보고 나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거의 뭐 3달 정도 있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뭘 했느냐. 그냥 농구만 했어요. 농구공 갖고 아침 9시에 중학교 학교에 가서 거기서 12시까지 농구를 하고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컵라면 먹고 그 다음에 1시부터 또 농구하고 그렇게 운동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체력은 유지가 돼요. 근데 그 기간에 공부해야 될 영어 수학을 놓쳐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1, 2학년, 2학년 때까지 헤맸습니다. 예, 그 부분이 딱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제가 이재호 원장님 같은 그런 분을 만나서 농구 대신에 영어 수학 좀 선행을 좀 했더라면 지금 조금 더 잘했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나네요. 어쨌든 80일의 시간,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우리 이재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나름대로 좀 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선행학습 관련 부분인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원장님. 우리 아이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수학 상하 뛰었고 수학 1, 2도 뛰었고 미적도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뭐 지금 중2, 중3인데 고3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1등급 90점이 넘었다. 예, 그래서 고등 영어는 어느 정도 완성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선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재호 원장님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깊게 공부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예. 세 번째 나올 때 깊게. 네. 얕게 공부하면 네.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수학이 단순 원리 가지고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깊이 있게 좀 사고력 있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문제를 푸는 친구하고 네. 하루에 6, 7문제 푸는 친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공부 많이 한 것 같은가요? 우리 김프로님. 하루에 뭐 어쨌든 양을 많이 하는 그런 친구가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뭐냐면 단순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똑같은 하나 공식 가지고 계속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이라든가 이해력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깊이 있게 즉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면 네. 사고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좀 얕게 공부하지 말고 깊게 공부해라 라는 말씀을 일단 그러니까 이제 선행을 나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행을 나가면서 깊이 있는 이제 깊게 파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수학적 사고력이 심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보통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수학 학원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랑 같은 연장선 같은데. 네. 아니 아는 문제만 아는 문제고 풀어도 다 맞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풀잖아요. 어떤 자기가 다니는 학원. 네. 자기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인데 계속 반복. 그게 흔히 그 중등 수학에 이렇게 계속 한정되어 있는 그런 학원들이 그런 특징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얘기를 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야, 너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제 좀 해줬거든요. 근데 그래도 얘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절대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걔가 나름 상위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컸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야 그러면 네가 그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자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위주로 좀 더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근데 거기는 나름대로 뭐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업에. 예. 그래서 아마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하는 부분이 실수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편도 되지만 그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깊게 파지를 못한다는 거죠. 넓고 깊게 파야 되는데 그냥 넓고 얕게 실수만 줄이기 위한 공부는 그건 진짜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화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풀 수 있을, 그러니까 그걸 풀려면 네. 그만큼 이제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고등학교 1, 2학년 단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네. 다 한번 그 친구들의 뭐 지금 구독자님들, 구독자분들도 네. 그런 자녀분이 있다면 고3 모의고사 공통과목 부분만 한번 네. 풀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정확한 실력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 수학 4나 수원 수투까지를 내가 풀어봤으니까 네. 그 공통 과목은 뭐 선택 과목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 22문제를 풀려보면 아 얘가 지금 실력이 어떻구나 하는 거를 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되게 좋은 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3 정도 됐을 때 완전 선행이 많이 나간 학생들이 수완 수투까지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뭐 미적까지 살짝 건드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미적은 차치하고서라도 수학 1, 2까지 다 있는 공통 과목 22문항만 직접 딱 풀어보면 우리 아이 지금 수학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보고 판단을 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것까지 어느 정도가 됐다면 그 학생은 심화까지 잡혀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왜냐하면 선행은 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화까지가 된 게 아니니까 우리 이재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문항 중에 몇 문항을 맞힐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거랑 또 비슷한 얘기가 또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제 그 모 수학학원에서 네. 자기가 다니는 학원에서 이재호 수학학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모 학원, 모 학원에서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네. 잘한다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수학인가 네. 그 학년에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1등급 안 나오고 그랬던 애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수학학원에서 거의 탑 수준인데 막상 모의고사가 1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전문 용어로 수학 까불이들이 있거든요. 네,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뭐 쉽게 홍역 치른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중학교 때 웬만큼 하니까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부모님도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이 있어요. 예. 근데 3월 모의고사가 중학교만 나오잖아요. 네. 3월 모의고사 한번 딱 치러보면 네. 게임 끝나요. 아, 얘가 지금 공부를 어떻게 했구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1, 2학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정이고 뭐 고3이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하고 고3 모의고사하고는 또 한바탕 차이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학생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그게 한 여름 방학 때쯤이었나 그랬는데 해마다 이제 겪잖아요 그런 아이들 많이. 네. 그래서 너가 수학을 진짜 잘하는지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왜? 이제 제가 수학을 잘 모르니까. 근데 너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그거 한 3개년씩 풀어서 평균 몇 점 나오는지 확인해. 그래서 걔는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풀 수가 없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수학을 잘한다라는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3월 수학 모의고사를 푼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점수 안 나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학생은 해야겠구나. 그래서 걔는 그 이후로도 수학 모의고사만 풀더라고요. 근데 웃기는 건 수학학원에서는 진도만 뺄 뿐이지 모의고사 공부를 안 시켜요. 중학교에서 중학생들.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진도만 나가네. 일단은 그 진도까지 나가줘요. 그렇죠. 나가고 그 다음에 같이 심화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진도만 나가고 그 심화 부분이 학원이 됐든 혼자 자기주도 학습이 됐든 그게 안 되면 이게 당장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 80일 특급 작전 때 어떻게 선행 부분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 이제 지금 이제 대화 주제가 지금 그거잖아요. 선행이죠. 예. 선행이고 네. 특히 이제 1등급 맞는 학생들. 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1등급까지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 부담 때문에 영어를 조금 소외시키죠. 예. 근데 소외를 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영어가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권이라고 해서 지금 시험을 딱 봤는데 고3 거를 봤는데 90점이 넘었다. 그러면 이제 어깨에 이제 전문용어로 훅가시가 들어가잖아요. 훅가시가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영어를 소외하게 되죠. 네, 소외시키죠. 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영어가 나를 소외시켜. 그렇죠. 그런 맞아요. 경우가 생기겠네요.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플래너 같은 걸 짜잖아요. 네. 플래너. 예. 이런 걸 짤 때 이제 과목 간에 이제 비율 조정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네. 대체로 보면 거의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최소 그래도 나한테 10시간이 주어지면 그래도 2시간 정도는 할애했다. 더도 말고. 네. 그럼 2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뭐가 문제 풀 때 막힐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히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 이렇게 다른 걸 한다든가 하는데 그럴 때 잠깐 지문을 하나씩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교차학습 때 아까 네, 말씀하셨던 문제집 네. 같은 거 보는 게 좀 지겨우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원서로 사서 네. 원서로 좀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원서 독해가 되거든요. 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뭐 영유 나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창성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 어휘력도 수준도 있고 그래서 영어 원서를 중간중간에 뭐 수학 문제 풀 때 좀 막힐 때라든가 아니면 과목을 바꿀 때라든가 이럴 때 뭐 문제를 한 개씩 푼다든가 아니면 영자 신문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영어 원서를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원서로 사서 좀 독서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네.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호 원장님하고 송프로 쌤의 어떤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선행에만 치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심화 학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내걸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국어적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글을 먼저 깨우쳤다고 해가지고 이 학생이 사고력이 빨리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글을 예를 들면 7살 때 깨우친 애가 있고 8살 때 깨우친 애가 있잖아요. 근데 7살 때 깨우친 애는 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울 때 나는 다 아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집에 와서도 나는 애들은 지금 뭐 기억, 니은 배우는데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또 한 친구는 내가 한글을 깨우쳤는데 나는 집에 와서 책을 읽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고력이 형성이 되면서 심화학습이 되는데 한글을 먼저 공부했다고 해서 그런 어떤 자신감만 갖고 심화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어떤 선행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주제가 예비고1 공부법인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재호 원장님하고 송프로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가 돼서요. 1부를 먼저 마치고 다음 주제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이다 토크 10번째 1부 시간을 마치고 저희들은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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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